우리나라의 해저터널은 통영해저터널, 가덕해저터널, 인천 북항터널, 그리고 올해 완공될 보령해저터널이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해저터널로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터터널과 터키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터널이 있다. 이런 터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설되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해저터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한일 해저터널. 사실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시작은 1930년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 중국,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를 점령하고 이 모든 동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1만 킬로미터의 철도를 구상하였다. 일본은 이때 동아시아 점령지인 우리나라, 만주 등 여러 곳에 철도를 깔았다. 하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면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1940년대까지 구상은 계속되었다. 두 번째로 이야기가 나온 시기는 1980년대로 일본의 경제가 강성하던 시기에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후쿠오카와 대마도, 부산을 연결하는 터널은 건설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양국의 무관심에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정도로 결론이 나고 사라진다. 2003년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터널, 일명 유로터널이 완공되자 다시 해저터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단지 이번에는 한일 해저터널만이 아니라 한중, 한일, 제주 해저터널까지 총 3개의 해저터널로 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50km의 영국과 프랑스 해저터널과 다르게 한국과 일본은 최소 200km가 넘는 거리가 문제였다. 엄청난 사업비와 경제성, 항공기나 배의 운송과 국방 문제, 과연 우리에게 이득이 되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포기하게 된다. 다음은 2011년과 2014년에 다시 제기되었지만 경제성 문제로 포기하게 된다. 2016년엔 부산시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정부만의 계획으로 중단된다. 그리고 2021년에 다시 한일 해저터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되었다. 일단 한국과 일본에 200km의 해저터널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그 터널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유로터널의 경우 20년 전에 건설 비용이 처음 8.7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금액이 늘어났다. 지금 한일 해저터널의 최소 건설 비용이 100조 원을 예상한다면 유로터널의 경우를 봐서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유로터널을 뚫고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도 신칸센이 23km의 세이칸 해저터널을 뚫고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최소 2시간이나 걸리는 터널에서 사고가 날 경우 그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다. 유로터널에서도 여러 번 사고가 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화재 사고로는 1996년 11월 18일 이 터널 내에서 화재가 일어났으나 이듬해 5월 15일 복구되었고 2008년 9월 11일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009년 2월에 복구되었다. 열차 고장은 1996년 열차 전기 공급 이상으로 약 1000여 명의 승객이 터널에 갇혔다.
또 2009년에 폭설로 인한 전기 고장으로 2천여 명의 승객이 터널에 갇혔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 터널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나라의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다. 북한의 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2억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또 일본이 정말 철도를 대륙과 연결하겠다면 러시아와 하는 게 더 가깝고 쉬운 일이다. 홋카이도와 사할린의 거리는 42km이고 사할린과 대륙과의 최소 거리는 7km라서 이미 세이칸 해저 터널을 뚫은 바 있는 일본은 러시아와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 일본의 반응을 보자면 도버 해협을 잇는 영불 해저 터널은 영국 프랑스 간인적 교류 및 물류의 확대는 물론 섬나라인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키타 큐슈 지역과 부산, 마산 지역을 연결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은 한일 간의 인적 교류와 물류의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섬나라인 일본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의 대중교류의 현상 한중일 3국 교류의 전망에서도 이 계획이 가지는 경제외적 상호교류 효과를 높이 평가한다. 또 한일 해저 터널은 한일 양국만의 것은 아니다. 그것이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 동북 지역의 심양까지 연결되는 경우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철도망이 연결,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다. 원래 이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 측의 구상이었다. 다케시마를 둘러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일 해저 터널 구상은 실현되지 않는 바로 그림의 떡이다. 일본 인터넷상의 몇 가지 댓글을 보자면 일본은 한일 해저 터널 따위 만들 생각이 없는데 마음대로 이야기를 진행 마라. 한국의 야당도 일본의 대부분의 금전적 부담을 시켜 한국만이 득터널을 만들자라는 적당한 미래만을 생각했다. 헛된 꿈이니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터널의 이야기를 내고 일방적으로 일본을 나쁜 놈으로 하고 무엇이야? 이 사람들은 술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의 장에서 이런 멋진 이야기하는 건가? 여기 일본에서 거절이다. 해저 터널이나 필요로부터 조선이 일본 업체의 부품을 싸게 빨리 수송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니까. 일본 측에 무엇이 이익도 없어 유지비가 소요되므로 의미 없다. 대륙 따위 갈 수 없는 것이다. 38선에서 뚜껑을 하고 있으니까. 스토커 기분 나쁜. 일본은 조선과 연결되는 건 거절. 이런 안보에 관한 안건은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 한국과 지사 레벨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 한국 터널 통한 곳에 북한에서 스톱 취소이겠지? 대륙 운운하면 북방 영토에서 러시아를 통과하는 것이 낫다. 그런 낭비 금이 있다면 달의 비밀 기지 만들기 해요. 만든다면 사할린 통해 러시아 노선 일까. 함께 파이프라인도 당기면 편리할 것이다. 북한이 있어 절대로 대륙에 연결되는 것은 없고 한반도 통일하고 안정적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확립되고 나서의 이야기다라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터널 만든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 말이 많고 한일 해저 터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한다.